자, 우리 그 독점과 관련해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거기 한번 볼게요. 442페이지 봐주실래요? 가격 차별 이렇게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영화인데 아침에 보냐 밤에 보냐 다 가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영화인데 어른이냐 애들이냐 이것도 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뽀로로 영화인데 애들하고 어른 값이 다른데 어디를 비싸게 매길까요? 어린이? 어른? 제 뽀로로 뭐 이렇게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애들 한 명 가는데 막 5만원, 막 10만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저렇게 비싸지? 해서 근데 애들만 보낼 수 없잖아요. 한 4살짜리 되는 거를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갈 수 없고 야, 잘 보고 와라 이럴 수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원래 같이 가려고 그랬죠. 근데 너무 비싼 거야. 애기는 좀 싸요. 애기는. 한 10,000원 이렇게 싸다 합시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막 5만원, 10만원 이래요. 그럼 어떻게, 야,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빠는 그냥 밖에 있고 엄마가 그냥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죠. 밖에서 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뽀로로 탈을 쓰고요. 몇몇 이렇게 뛰어놀고 춤추다가 그거 이게 길지 않아요. 이게 진짜 뮤지컬 같이 2시간 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한 40분 공부했더니 아유 집중력이 떨어져.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애들은 한 20분 보다가 아이고 딴짓거리하고 딴 얘기하고 집중 산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20분은커녕 한 2시간 정도 해도 그냥 진득하게 거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춤추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띵 나오는데 다행이다 안 들어가길 잘했다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아기를 믿기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덤탱이를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씌우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냥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차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가격 차별이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이 이제 약간 기업에게 좀 열등한 종속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시장을 기업이 지배하고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격 차별이란 할 때 동일한 재화를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남자가 왔더니 10,000원 이렇게 받고 여자가 왔더니 5,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남자가 화를 냈는데 어쩔 수 없죠. 내 맘이다. 엿장수 맘대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격 차별이에요. 횡포를 부리는 거죠. 2번 보시죠. 자,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유형을 이제 가지고 나타내요. 첫 번째는 1급 가격 차별. 이게 뭐 살인할 때도 1급 면허, 2급 면허 이런 것처럼 이게 강한 정도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나타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급, 3급. 그러니까 1급이 가장 가격 차별의 정도가 세고요. 2급, 3급으로 내려갔을 때 가격 차별의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급 볼게요. 자, 1급 가격 차별이란 각 단위 재화에 대해서 각 단위 그 밑줄 치시고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곡선 이렇게 쫙 있으면 이 수요 곡선이 원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계 효용의 개념이에요. 내가 사과를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잘게 쪼개면 그래서 만약에 Q0까지 소비한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총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거보다 낮으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 경우는 독점이 다 알고 있어요. 독심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얼마 필요한지 다. 아니면 이제 제시하는 거죠. 경매랑 비슷해요. 여기 새로운 사과가 있는데 아니면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죠. 매니아층들 보면 새로운 뭐 갤럭시 8인가 그게 나오면 줄 서서 만약에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씩 내놔요. 그래서 자 먼저 필요한 사람 그럼 막 처음에 갤럭시 무슨 뭐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매니아층은 저 밥은 굶어도 그건 사야겠어요. 그럼 1,000,000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 저는 900입니다. 900 주고 이렇게 사람마다 내려고 하는 가격을요. 다 받아내서 가격을 얼마에 부과하냐면 이거요. 콜라를 한 방울씩 주는 거야. 한 방울씩 조금씩. 그러니까 악독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소비자의 그 진을 다 뺏어 먹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다 개별 단위당 하나하나씩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받는. 밥도요. 그냥 이렇게 한 공기에서 얼마 이렇게 뭐 칼국수 이게 아니라 한 숟가락씩 팔아요. 그렇게 돼서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뺏어가는.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유보 가격이잖아요. 윌링리스 투 페이라고 그랬어요. WTP 이렇게요.
유보 가격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품을 리저브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역 있죠? 유보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나타내요. 자, 2번 볼게요. 각 소비자의 유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밥 한 숟가락씩 파는 거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막 한 10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가장 더 원하는 사람한테 먼저 선착순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거의 밑줄치예요. 모든 단위의 재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개 팔 때마다 다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소비자 잉여를 다 모두 독점 기업이 착취는 그렇고 가져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그래서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말이 붙어요. 소비자 잉여를요 완전히 그냥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펙트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점에서 결정되는 거 그냥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살짝 요거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3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독점이었을 때는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MR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C가 이렇게 있겠죠. MC가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라 할게요. 수평. MC 이렇게요.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럼 독점일 때는 MR 이권 MC인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근데 1급 가격 차별일 때는 이게 MC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완전 경쟁일 때 산출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P예요. D가 P와 MC가 똑같아지는 점이니까 여기까지 생산량이 결정돼요. 완.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나빠요. 소비자 잉여를 다 독점한테 뺏기니까.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소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Q 독이라고 하면 M이라고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이 과소 공급되는데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모든 단위의 재화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재화를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한계 수입이 다 가격인데 여기 최종 소비자가 내는 가격 이게 다 가격이에요. 가격이 다 달라지는데 이 가격이 MC랑 똑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까지 우리가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표현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 경쟁일 때는 여기에 MC가 가격 얼마로 이렇게 하나 딱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의 획일적인 아니면 선형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가격이 다 달라요. 이게 다 가격이야. 이렇게. 언제까지 가격이 마지막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M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MC보다 높은 가격은 다수 구입하고 여기서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 차별일 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완전 경쟁일 때랑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P,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가격이에요. 가격. 그냥 괜히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아무튼 각각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다 뜯어낸다. 그래서요. 3번에 보시면 1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생산되냐면 왼쪽 그림에서 Q0까지예요. Q0가 바로 완전 경쟁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네요.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ABC인데 ABC를 다 더하게 되면은 이거요. 이 파란 색깔 면적만큼이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징들만 잘 보세요. 자, 밑에 평가 봅시다. 평가. 자, 평가는요. 1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량이 그게 중요해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를 전부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되는 소비자 잉여를 전부 독점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소비자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보시면 현실에서는 기업이 소비자 유보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1급 가격 차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밑에 예제를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완전 가격 차별을 할 경우에 순수 독점보다 이윤이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ABC만큼 그렇게 다 잉여를 가져가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긴 해요. 다음 2급 가격 차별 가볼게요. 자, 1급은요, 소비자가 내려는 거를 음료수를 방울방울 하나씩 다 팔았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현실적 설명력이 떨어져요. 2급은 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죠.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서, 거기 밑줄 치세요. 2급 가격 차별이란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이라는 말 체크하세요. 블록이에요. 블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콜라 사는데, 마트에 가는데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할게요. 100개로 조금 구입하는 사람한테는요, 가격을 이렇게 좀 비싼 가격을 받아요. 콜라 가당 뭐 1,000원 이렇게 받아요. 뭐 피제로라 할게요. 근데 100개에서 이상 200개 사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가격을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요. 200개에서 300개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의 그 단골 손님이고 아주 중요한 고객이죠. 많이 사니까 대량 구매하면 이렇게 가격을 좀 낮은 가격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 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개까지의 총 수입은 이 파란 색깔 면적이 될 것이고요. 100개에서 200개까지 이렇게 팔았을 때는 총 수입이 P 곱하기 Q예요. Q가 요만큼이고요. P가 이만큼이니까 노란 색깔이 요 구간에서의 총 수입이고, 그 다음 200개에서 300개 구간에서의 총 수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마다 총 수입이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게 기업의 총 수입이고, 총 비용은 얼마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총 비용, 평균 비용 이렇게 있어서 쫙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심플하게 할 때 여기 AC 이렇게 수평으로 많이 그려요. AC가 수평이면 MC도 수평, 이렇게 고정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뒤에 다시 볼 거예요. 다시요. 자, 우리가 이제 우상향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림인데,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3, 4학년 또 응용 과목으로 가면 독점할 때 이렇게 수평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심플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레벨이 낮을 때가 막 복잡해요. 이렇게 있으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 곱하기 Q 300개까지 팔았으면 총 비용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총 비용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TC.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 수입은 이거죠. 요렇게 이게 총 수입이에요.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잉여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윤이요. 이윤은 바로 요거 위에 남는 게 이윤이죠. 그래서 뭐 살짝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받아버렸으니까 총 비용은 이건데 총 수입이 이렇게 될 텐데, 소비자 잉여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얀 색깔 칠한 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조금 존재해요. 이만큼이.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존재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책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봤죠? 2번 보시면 2급 가격 차별은 재화의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구간이라는 말 잘 말씀드렸어요. 카테고리 블록으로 설정하는 블록 가격 설정이라고도 해요. 구간별 동그라미 치시고,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보시죠. 전기나 수도요금 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쓸 때 소비자는 이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가정용 그거는. 근데 공장 이런 데 많이 쓰니까 공장용, 산업용 그런 전기료는 싸고요.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좀 비싸게 받는 그런 것도 사실 보면은 경제학적 원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역 보시면은요. 재화의 구입량에 관계없이 평균 가격이 항상 일정한 걸요. 선형 동그라미 치세요. 선형. 그 단일 가격 체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 독점일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가격 설정하면 누가 오던 가격 차별을 안 하죠. 똑같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선형, 단일 가격이고, 이거 가격 차별이죠. 구간마다 아니면 소비하는 양마다 가격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선형 그런 말로 써요. 뭐 그걸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좀 알아는 두시고요. 자, 밑에 설명 보시죠. 아래 그림에서 구간이 O에서 오리진에서 Q0까지 해서는 P0 가격을 받고요. 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Q0에서 Q1 사이에 보면 소비량이 좀 많은 거죠. 뭐 100개에서 200개 보시면 돼요. 그때는 가격을 P1 이렇게 받게 되고, Q1에서 Q2까지 소비량이 많아지면 P2를 받게 되네요. 그래서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경우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연두 색깔 면적 있죠? 그게 바로 총수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격일 때는 딱 하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P2로 설정할 때보다 ABC만큼의 총수입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시면 2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 잉여가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 독점 기업한테 가고요. 소비자 잉여가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가 완전히 생산자한테 다 가서 완전 가격 차별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생산량이 좀 증가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45페이지 가보시면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은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보 제약 밑줄 치세요. 그리고 2번에 비대칭 정보 그것도 밑줄 치시고요. 약간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확장된 게 비대칭 정보 하에서 이거 나중에 정보 경제학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정보 제약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유형을 이렇게 아직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비자 유형을 잘 모를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거 2급 가격 차별이에요. 요거 사실 밑에 거 설명드리고 하는 게 좀 낫긴 한데 3급 하는 거 하고 다시 올게요. 체크만 해두시고요. 자, 우선 평가 볼게요. 평가. 독점일 때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독점일 때 볼게요. 그리지 마세요.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요. MR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일 때 MC가 이렇게 있어요. MC고 이게 AC 이렇게 할게요. 더 심플하지 않아요? 그림이? 완전 경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에요. 1이라고 썼어요. 여기까지. P가 이게 P죠. P. AR이에요. P가 여기 다시 쓸게요. P고 이게 AR이에요. P가 MC랑 같을 때니까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고 독점일 때는 MR과 MC가 같을 때니까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이고요. 여기가 독이라고 쓸게요. 여기가 1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이윤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윤. 어떻게 돼요? 결론만 볼게요. 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AC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만큼 생산하면 AC가 이만큼 AC가 돼서 곱하면 이게 TC 이렇게 되고요. 이윤은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받으니까 색깔이 뒤죽박죽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독점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면 이게 P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일 가격을 설정할 때 단일 독점 가격이라 할게요. 독점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을 설정 시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비교해서 다시 할게요. 여기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 똑같이 다시 그립시다. D 여기 보시면 MC, AC 여기 D고요. MR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급 가격 차별할게요. 1급은 당연히 여기까지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1급은 여기까지 다 해서 총 이윤은 이게 이윤이 돼요. 훨씬 더 커지죠. 2급 가격 차별도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가 원래는 그냥 독점 이렇게 될 텐데 2급 가격 차별은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 가격을 받고요. 이렇게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또 이렇게 받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독점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에 나와 있는 파란 색깔의 면적에 해당하는 게 요거는 그대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비슷해요. 만약에 영화를 꼭 보겠다. 자리가 매진되면 못 봅니다 하면 이제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비싼 가격에 이제 표를 끊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USB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것도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새로운 그냥 노트북도 한 1년 지나면 가격이 뭐 몇십만 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살래? 지금 살래? 그렇게 하는 거. 아, 저 지금 살래요. 높은 가격 부과하고 아니면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는 사람, 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좀 낮은 가격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만큼 이윤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대량 구매하는 사람, 더 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좀 낮게 해요. 그러면 위에 거랑 비교하면
단일 독점 가격 했을 때보다 노란 색깔만큼 더 이득을 얻게 되니까 독점 기업 입장에서 꼭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독점일 때보다는 위에 독이 여기인데 2급 가격차일 때는 생산량이 증가하죠.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을 가격 싸게 해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평가를 다시 보시면 2급 가격 차별인 경우도 순수 독점인 경우보다는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후생 손실,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사회적 후생 손실 보면은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뒤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산량을 여기까지 안 하고요. 여기까지 왔다 해도 그럼 후생 손실이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 얘기가 후생 손실이 작아진다. 이렇게 쓰시죠. 이게 데드웨이 로스가 위에 나와 있는 경우보다 좀 더 작아짐. 이렇게요. 네, 후생 평가는 뒤에 다시 하긴 할 겁니다. 3번에 보시면 1급 가격 차별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며 고가는 밑줄 치시고요. 자, 1급, 2급은 그냥 같게 보셔도 돼요. 똑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구입량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한테 볼 거는 여기 3급 가격 차별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46페이지 3급 하면 그게 이제 좀 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1번에 볼게요. 소비자들을 특징에 따라서 시장을 몇 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를 구별을 해요. 기업이 차별 대우하는 거죠. 어떤 소비자 하냐면 이렇게 고객을 둘로 나눠서요. 고객이 맞나? 호갱이라고 그러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지? 조심조심 그냥 호갱의 반대말이 뭐가 있나요? 호갱의 반대말. 그냥 만들어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VIP 고객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할까요? 하나 만드시죠. 호갱도 이거 이상한 말이죠. VIP? VIP도 애매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고객. 누가 호갱일까요? 누가? 아침에 조조 영화 보는 사람과 주말에 이렇게 보는 사람과 누가 호갱이냐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주말에 커플들이, 특히 커플의 남자가 호갱이죠. 주말에 금요일날 영화 보기로 했는데 예약을 안 했어.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늘 영화는 뽀로로나 보고 그냥 최신 영화는 가끔 봐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본 게 공조 이런 것도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인기 있는 건 안 보고 그 다음에 조작된 도시 맞나?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셔야 돼. 모르시죠?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주말에 만약에 금요일날 커플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요 앞에 갔는데 예약을 안 했어. 그러니까 다 재밌는 영화는 매진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의 이제 식은땀이 이제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매진이네. 그럼 여자가 이제 할 때 당연히 표는 있겠지 했는데 사실 없어요. 아니야, 영화 재미없대. 야, 우리 식당 갈까? 근데 식당 갔는데 예약을 안 했더니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두 번 이렇게 빠꿀 맞으면 여자가 이제 화가 나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부터 해서 한 3-4시간을 막 일장 무슨 꾸사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남자가 지금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해서 영화관에서 화장실을 갔더니 옆에 어떤 아저씨가 오는 거죠. 안표 있어요. 갑자기 뭐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얼마죠? 물어봤어. 근데 3만 원이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살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해가지고 2개 6만 원 주고 산 다음에 3배나 비싸게 산 거죠. 그 다음 딱 간 다음에 여자친구가 그래. 다 매진이네. 걱정 마. 여기 있지. 왠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남친처럼 이렇게 해서 딱 내놓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안표를 샀지만. 아무튼 그래서 전에 우리가 최고 가격제 그런 거 할 때 잠깐 암시장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매를 못한 남자들은 주말에 호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주말 영화 보는 사람. 조조 영화는 비싸면 정상 가격에 누가 봐요. 아침에 그냥 침대 속에 있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조조 영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호갱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저도 호갱이에요. 지난번에 갈 때는 스마트폰 새로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물어보지. 저 사람이 호갱인가 아닌가 잘 몰라요. 그래서
보고 오신 거 있나요? 근데 보고 온 게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 그냥 왔는데요. 그러면 저 호갱인데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대충 봐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제 배가인가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 괜찮던데 어디죠? 그거 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역시 호갱임을 깨닫고 원래는 노트를 살려고 했어요. 삼성 노트. 그래서 이게 크고 하면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호갱임을 깨닫고 배가를 사세요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배가를 그래서 딱 구입을 했죠. 구입했는데 잘 쓰는데 가끔 어쩌다가 전원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니까 옆에 선생도 사고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저를 따라서 배가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몇 번 전원 나가니까 앉아서 얘기하다 선생님 가끔 휴대폰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때를 만난 듯이 맞아요 꺼지죠. 역시 뭐 배가는 어쩌고 그냥 막 어쩌다가 불량품이 하나 아니면 어쩌다 꺼지는 건데도요 막 때를 만난 듯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폰 꺼지지 않아요? 그럼 꺼지기도 하는데, 뭐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 출발 자체에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딱 살 때, 요금제를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요금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하시나요? 요금제가 되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게 고객을 위해서 통신사가 자신한테 맞춤화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뇌가요, 요금제가 한 3, 4개 되면 계산을 해요. 자기한테 맞는 게 뭔가 계산해가지고 따져서 이 현명한 고객이 되는데 요금제가 짜르륵 해서 책자를 줘서 한 30가지가 쫙 이렇게 되면요. 계산하지 않고요. 계산하려다가 저한테 맞는 요금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럼 이제 생각하기를 멈췄으니까 호갱으로 만들고 그 다음 제일 비싼 거를 딱 원하시는 게 뭐죠? 저는 와이파이 없는 데서도 인터넷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비싼 요금제를 딱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다 아저씨가 얘기하죠. 이거요 한 달 정도 쓰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장치도 있고 해서 요금제 제일 비싼 거를 샀어요. 호갱 짓을 한 거죠. 저는 변명 여지는 있죠. 이게 복잡한 데다가 쓰다가 바꾸면 되지. 근데 이거 바꾸는 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비싼 요금제를. 그래서 계속 호갱짓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요금제나 제품을 무수히 많이 이렇게 막짝 나열한 게 사실은 고객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저한테 원하는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말 요금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도요. 이거는 약간 호갱이고요. 그냥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가를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가격이 되게 민감해요. 지금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돼요. 근데 비즈니스 하러 막 동경에 가는 사람은요. 지금 오늘 저녁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주말에 이렇게 회계사는 없는데 회계사 주말반 좀 그런데 요즘은 나이대가 좀 떨어져서 근데 주말에 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세무사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을요. 내년에 안 붙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고 목표가요. 길어요. 한 3년 안에 올 1년은 중급 회계만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요. 마음이 느긋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안 와요. 됐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전 취업도 어려운데 내년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호갱인 거예요. 호갱. 그러니까 막 가격을 비싸게 막 해도요. 그냥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정리 내리면 가격에 되게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탄력성 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사람이 호갱이고요. 탄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VIP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좀 그냥 가격에 민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에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은 누가 호갱일까요? 국내 고객이 호갱 아닐까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이번 자동차는 좀 조립도 엉망이고 에어백도 잘 안 터지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알았어. 이거 이제 누구한테 팔까요? 해외에 팔았다가는 경쟁자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라든가 가격 이런 것도 민감하니까 해외 고객한테는 그런 거 팔면 안 되고요. 가격도 오히려 싸게 해줘야 돼요. 이거 우대해줘야 돼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국내 고객한테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야 니네들이 뭐 현대 아니면 뭐 살 거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외제차 사면 되지. 그건 또 가격대가 또 다르잖아요. 주로 그렇게 되니까 좀 약간 그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 고객을 막 이렇게 하냐 하는데 뭐 경쟁 논리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탄력성, 탄력성에 민감하지 않은 대체할 만한 게 없은 뭐 그렇게 되죠. 나 현대 안 사 그렇게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거예요. 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탄력성 얘기했는데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은 가격에 이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호갱 이 뜻이고요. 호갱한테는요 가격을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애들하고 직장인하고 누가 가격에 민감할까요? 직장인은 돈을 버니까 가격이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말발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통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할인해 주는 게 다 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급 가격 차별이라서 일반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박스를 보시면 극장에서 일반인과 중고생의 입장료를 다르게 하고요. 가전제품을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해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이발관에서 요즘 이발관 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 미용실로 바꾸는 게 미용실로 돼 있나요? 아니죠. 아무튼 어린이와 성인 이발 요금을 다르게 목욕탕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문제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그것 좀 발표하세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1급도 마찬가지에 적용되는 건데 조건은 첫 번째로는 기업이 독점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격을 막 마음대로 해야죠. 깡냉이 파는 아저씨가 막 남자 여자 막 차별해서 가격 부과했더니 내 맘이다. 깡냉이 장수 맘이다. 이럴 정도로 힘이 있어야지. 그냥 옆에 깡냉이 파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깡냉이 아저씨가 그렇게 못하죠. 남자한테 10,000원에 받고 여자는 5,000원에 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야? 그래서 옆에 깡냉이 아저씨한테 사면은 이 집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력이 있고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건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파는데 만약에 1,000만 원, 3,000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가격이 2,5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해외에 파는 거는 저렇게 똑같은 똑같은 상품이어야 돼요. 다른 상품이면 이거는 가격 차별이 아니죠. 가격 차별의 처음 시작은 똑같은 제품을 시간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고객들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 야 그러면 미국에서 사가지고 역수입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제 배에다가 자동차를 막 싣고 오는 것도 시간과 걸리고 비용도 걸리고 또 관세를 또 어떻게 통과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남는 게 얼마 없더라. 그럼 귀찮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하니까 에이 됐어. 그냥 이쪽에서 싼 데서 사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게 불가능. 이게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싼 데서 비싼 데로 다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시장이 분리가 가능하고 가격 탄력성이 다르고 그게 또 4번에 나와 있는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아니 요즘 커피 가격이 되게 싸다면서요. 그래서 1,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래서 다른 동네는 커피가 만약에 역시 3,000원 이렇게 파는데 여기 만약에 학원 앞에 경쟁이 돼가지고 커피가 만약에 1,000원 이렇게 판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우리 심심한데 커피를 대량으로 밑에 가가지고요. 아니면 여기 학원에서 이거 1,000원 하잖아요. 그거를 컵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1,000원짜리 컵을요. 이걸 쫙 해서 10개를 해서 10,000원어치 사는 거야. 그리고 요 앞에 골드 1층에 가가지고 이 귀금속 보러 오는 사람들이 커피 어디서 마실 데 없나? 근데 근처 커피숍이 2,000원에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쫙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1,500원에 팔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싸게 사서 남는 그렇게 되면은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랑 똑같고요. 5번에 보시면 시장의 분리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이게 가격 차별인데 분리를 했는데 분리할 때 이거 다시 사오는 비용이 여기 차이보다 좀 더 많이 들어야지 사오는 걸 막을 수 있죠. 이것도 재판매 불가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차별 조건에서 독점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리하는데 비용 아니면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별할 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맨 딱 있어요. 이 여행 가는 사람이네. 이거는 여행 가는 사람. 여행. 요즘은 여행 갈 때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여행 갈 때 이렇게 복대라 해야 되나? 이렇게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 쟤는 여행객이다. 이렇게 뻔히 알게 되는 사람이죠.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렇게. 급해요. 이 사람 빨리빨리 어딜 가야 돼요. 이렇게 막 심각해요. 그냥, 어떡하지? 바이어 만나러 가야 되네? 이래요. 여행사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하면 누가 호갱일까요? 얘는 널널해요. 얘는 널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게 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높은 가격을, 얘가 A그룹이고 B그룹이다 하면 얘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작아요. 어차피 여행 비용도 회사 돈으로 가는 거고 뭐 업무를 보러 가는 거니까 내 돈이면 막 되게 아낄 텐데. 그러니까 얘한테는 가격 타겟이 작으니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요. 얘는 가격을 꼼꼼히 이렇게 따져서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가격을 로우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딱 보면 기업 입장에서 누가 급한지 안 급한지 옷차림 갖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래 회사라 할게요. 미래물산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여행사가 모자를 쓰고 미소를 지으면서 복대를 하면 여행객이다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준다. 비행기 티켓 가격이 얘한테는 뭐 한 80만 원 받는데 얘한테는 뭐 아주 비싸지 않지만 한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할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행 티켓을 끊으러 갈 때는 옷차림을 이렇게 하고 가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행객인 것처럼, 지금 마음은 급해요. 마음은 급하지만 미소를 짓고, 이렇게 뭐, 시간 널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아이고, 띠리릭 검색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여행을 즐기는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이 고객을 놓치면 다른 여행사로 고객을 뺏길 수 있겠군. 띠리릭 해서 가격을 낮게 80만원 딱 해서 끊어주고, 그 다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사물함 있잖아. 그 뭐지? 거의 뭐 영화 그것처럼 갑자기 탁탁탁 산 다음에 탁탁 옷을 벗고 착 집어넣고 거기서 양복을 꺼내서 착착 갈아입고 그리고 착 떠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거 구입할 때만 요런 척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상품 중에서 이 방법이 사실 경제 언론에는 얘기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업용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딱한데, 근데 문제가 좀 바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스토리와 이런 걸로 이제, 거시는 벌써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렇게 맨날 공부하다가 헉 뒤통수 맞았다는데, 뒤통수 맞는 게 아니라 더 쉬운 쪽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뭐,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그래프, 자료 해석 이런 쪽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경제 언론은 다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혼합이 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뉴욕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자, 베이징을 거쳤다가 일본 동경을 거쳤다가 저기 뉴욕도 아니야. 거기 LA를 거쳤다가 뉴욕 이렇게 가요. 근데 가격은 80만 원 이렇게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항공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급해 죽겠어요. 뉴욕 가는 건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회사에서 이 사람을 바이오 만나서 뉴욕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내는 거? 업무 보라고 비즈니스 차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내면 어떻게 돼? 돈 절약한다고. 아, 얘는 좋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거나 신혼여행 갈 때 보면은 오히려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게 가격도 싼데 얼마나 좋아. 몇 개국 도시를 구경하면서 1박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건데 다이렉트가 더 비싸요. 아니, 왜 이게 더 비싸지? 이거예요. 가격 차별 원리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살 수는 없죠. 언제 이러고 와. 빨리 그냥 일 보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유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골라요. 얘가 이걸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이 갖고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 보면 나이가 이렇게 금방 몇 살인지 가늠이 와요? 한국 사람들 보면 좀 그래도 오긴 하는데 아니면 강아지, 멍멍이나 야옹이 같은 거 보면 딱 보면 얘 몇 살이다 이렇게 돼요? 개념이 없어요. 호랑이 보면 나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유럽 거기 갈 때 인솔 교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이니까 기차표 티켓을 끊어서 이제 월화수목금은 막 공부하고 세미나 한 다음에 주말에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해서 네덜란드에서 뭐 인근에 다 갈 만한 데가 많으니까 기차를 타고 맨날 학습이죠. 아무튼 이제 인근에 다른 학교도 갈 겸 해서 가는데 기차표 티켓도 그때는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물어봐. 근데 티켓 살 때 뭐 네가 뭐 몇 살, 17살 미만이냐? 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장난이 아니고 궁하니까 예스 했더니 50% 할인 티켓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가격 절반 가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뒤에 있는 후배들도 예스 해서 다 기차표 티켓을. 근데 이렇게 바빠 죽겠으니까 막 확인하지 않고, 원래 여권 확인하고 하면은 또 뭐야 장난해 이럴 수 있는데 뒤에 사람이 쫙 줄 서 있으니까 그렇군 하고 탁 주고. 나쁜 짓이죠. 그렇게 했더니 약간의 죄책감과 그래도 이제 뭔가 뿌듯함과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인솔에 가신 교수님은 약간 우리가 봐도 나이가 많거든. 그 머리도 약간 없으시면서 약간 그런데 그분도 옆에 뒤에서 제일 마지막에 끊으시는데 예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딱 보면 야 어떻게 저 교수님도 저렇게 하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봤을 때는 또 감흥도 없고 그냥 믿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한동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차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윤극대화 조건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그 밑에 3번에 나와 있죠. 3번.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박스요. 그거를 별표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다 필요 없고요. 그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해요. 생산할 때 들어가는 공장에서 비용이 한 개 비용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아이디어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회계사 시험에서 되게 중요해요. 맨날 나와요. 자, A 시장하고요, 1시장하고요, 2시장의 물건을 판다라고 할게요. 100개를 생산해서 여기가 마켓이 1위예요. 여기 마켓 2시장 이렇게 했어요. 국내랑 해외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MR1, MR2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하나 생산했어요. 소나타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얼마에 팔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팔았는데 MR1이 MR2보다 하나 팔았을 때 한 개 수입이 더 크다라고 할게요. 자, 원래 생각은 이랬어요. 원래 생각은 야, 시장 1하고 시장 2에 공평하게 50개 50개씩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50개 물량이 가고요. Q1. Q2도 50개 물량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원래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50개 50개씩 분배해서 똑같이 팔자. 시장 사이즈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시장 1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점검을 해야죠. 내가 똑같이 이렇게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거 회계사도 1년 하고 유예해서 2년은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하는 거지. 회계사를 할까? 아니면 뭐 사법고시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실을 볼까? 아니면 행실을 볼까? 아니면 뭐 고시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뭐 간평사를 볼까? 뭐 관세사를 할까?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과목들, 사실은 그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좀 다르죠. 과목들이 뭐 회계 쪽, 수리 쪽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시장 1에서 한 개 수입이 만약에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 팔았을 때 여기서 이득이 큰 거니까 야, 이게 아니라 이걸 올려야겠다. 이게 70이고 이 100개는 정해져 있죠.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30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장 1에다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많아질수록 한 개 수입이 점차 떨어져요. 얘 많아지니까 얘가 점차 내려가고, 여기는 점차 희소해지니까 하나당 팔았을 때 얘 MR이 우하형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MR이 우하형하니까 두 개 시장 똑같이 보면 예를 들면 50개일 때 MR이 이렇게 되는데 30개로 줄이게 되면 MR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50에서 30으로 줄어드니까 MR이 여기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요. 언제 멈춥니까 하면 이거 두 개 같아질 때가 멈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막 조정을 해요. 이쪽에다가 야, 할당을 이쪽에다 할까 이쪽 할까 막 조정하다 언제 멈추게 되냐면 MR1과 MR2가 같아지는 상황에서 멈춰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까지 보면은 한 개 생산했을 때랑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여기요 쓸게요. 똑같으니까 이제 MR1과 MR2는 필요 없어요. 그냥 MR이라고만 써도 돼요. MR2는 똑같은데 만약에 MC보다 이게 크다라고 할게요.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MR이 더 크면 생산을 늘려야 돼요. 총 생산을 지금 100개가 아니라 150개 이렇게 200개로 늘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생산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쓸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MC보다 MR이므로 기업의 저기 나와 있는 총생산 전체를 Q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단위당 한계 비용은 올라가고 MR은 점차 떨어지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시각에서 MR이고 전체 시각에서 MC인데 지금 요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 생산량이 어떤 상황이냐면 MR이 더 큰 거니까 요게 같아지는 점보다 요게 작은 요게 Q0 상황이다. Q0? 아니 뭐 Q 스타라고 할게요. 스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Q 스타 상황에서 단위당 MC가 MR보다 크니까 이거 생산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낫죠. 반대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MC가 MR보다 어쨌든 이거 MR1은 MR2랑 똑같아요. 그래서 MR이라 쓴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MR보다 MC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기서 따지면 여기에요. Q 스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MR보다 MC가 더 큰 거니까 이땐 생산을 총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총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언제 이게 늘렸다 줄였다가 딱 조정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같을 때죠. 그래서 요 밑에 써도 되나? 위에 쓸게요. 그래서 MC와 MR이 같아지는 점에서 총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시에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MR1과 MR2까지도 같아질 때가 이제 생산된 걸 갖고 어디 지역에다 분배할 것인가. 그게 최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MR1이 MR2보다 크면 당연히 이쪽에다가 생산을 더 많이 이렇게 분배하고 생산된 걸 여기다가 좀 적게 하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한 게 앞에서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장이 여러 개 있어서 멀티마켓이라고 해요. 시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독점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된 MC와 그 다음 MR1과 MR2가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결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447페이지에 보시면 요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리게 될 텐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결론만 보시면 그 박스 요것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다 풀려요. 회계사 시험도. 근데 그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밑에 그림 볼게요. 오른쪽. 자, 시장 1과 2가 있는데요. 탄력성이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력성이 작은 애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돈이 많아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쿠폰 같은 걸 가지고 발행해요. 아니면 커피 살 때 보면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미 8개까지 찍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커피숍을 가서 도장을 10개 채워야죠. 그럼 하나 공짜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전환비용 잠금 장치를 딱 설정하는 게 그게 다 쿠폰이에요. 쿠폰 가져오면은 가격을 50%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쿠폰을 가위로 옛날에는 쿠폰이 어떤 건지 아시죠? 쿠폰이 잡지가 이렇게 있으면 잡지 끄트머리에 이렇게 오려서 모아놔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만약에 재벌 회장님들이 이런 거 해요? 물론 옛날 회장님은 그랬대요.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해가지고요. 한 번 신던 신발을 뭐 20년 신고 가방도 그렇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위로 오려가지고 쿠폰 오리고 안 그런다고. 회장님 여기 쿠폰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거 쿠폰 올 시간에 뭔가 사업 구상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 쿠폰을 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을 왔을 때 저기요 쿠폰 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가격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쿠폰 찍어 드릴까요? 했는데 도장 찍어 드릴까요? 아 됐어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거나 가격이 민감하지 않은데 좀 귀찮거나 호갱이거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쿠폰 가지고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가격에 민감한 걸 탄력성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가파른 수요 곡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D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2는 이렇게 있어요. 좀 완만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D1이 이렇게 있으면 MR1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 2배 갚아놔야 되니까 MR1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기울기 2배 갚아놔야 되니까 MR2. 책에서는 이걸 2개로 그려가지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쪽 수직축을 P로 해가지고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MC는요, 원래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MC가 이렇게 똑같겠죠. 그러니까 시장 1에 판매되는 제품과
2에 판매되는 게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마켓 1이라고 하면 얼마나 생산합니까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해요. 이게 Q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받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점점점점에서 P1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MR2 이쪽에 있는 시장 2에서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찾네요. 그쵸? 그림 이렇게 보도 이해되시죠? 우리 책에 뭐 그걸 여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걱정돼서 하는데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냥 뒤집어서 여기다가 타닥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Q2 가격은 여기서 받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P2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가격 자체가 이쪽 밑에 있으니까 얘가 가격에 좀 약간 비탄력적이에요.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중에 수식으로도 할 거니까 그건 그때 하시고요. 살짝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가파르네요. 시장 1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얘는 약간 기울기 완만하네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되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은 애가 호갱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탄력적인 거니까 시장 1의 가격이 시장 2의 가격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냥 살짝 감을 잡아가지고 밑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읽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읽지 마시고 저거만 보세요.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자, 가격 차별을 실시할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 1의 높은 그러니까 밑으로 다시 갈게요. 따라서 똑같은 말이 또 있는데 가격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그건 밑줄 치시고 수요가 탄력적인 우리가 조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가 수요니까 소비자가 탄력적이라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센 그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죠. 그래서 가격을 낮게 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 밑줄 치세요. 수요가 소비자가 비탄력적인 힘이 약한 그러니까 소비자가 호갱인 그룹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은 그걸 역탄력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살짝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식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요. MR과 MR2가 같잖아요. 그래서 RO 공식을 적용하면 이걸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요. P1일 때 1 마이너스 탄력성 1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MR2니까 똑같이 RO 공식 쓰면 P2는 1 마이너스 이 시장에서의 탄력성 이렇게 있고요. 요게 두 개 이제 같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MR1이 MR2랑 같으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탄력성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 1시장이 2시장보다 탄력성이 작으면 한번 해보세요. 책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P1이 P2보다는 커져야지 이퀄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도출하는 건데 이것도 주관식용이고요. 문제 풀 때는 주관식은 다양하죠. 이렇게 3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뭐 탄력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여라. 그러면 가격 차별이란 뭐고 3급 가격 차별이란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수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학교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린 객관식이니까 뒤에 나중에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객관식 때 볼 거예요. 객관식 책은 우리가 쓸 거는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앞에 카운트에 보면은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 뭐라고 써놨더라? 앞에 뭐 이렇게 학원용 그랬나? 아무튼 그거에서 보시면 그거랑 우리 그 갖고 있는 그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거 두 개만 하시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만 아시면 문제 풀 때 다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448페이지 2번. 따라서 탄력성 시장 1이 시장 2의 탄력성보다 탄력성 1이 크게 되면 시장 1이 그러면 가격은 반대로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급 완전 가격 차별 있고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림 살짝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밑에 특징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가격 차별의 평가 볼게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가격을 좀 싸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좌석이 만약에 400명이 탈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좌석이 꽉 찬 게 만약에 한 370명만 탔다라고 할게요. 아직 30명의 자리가 남았어요. 물론 경작적으로 봤을 땐 30명 놓고 이렇게 가는 거랑 30명을 추가적으로 채우는 게 나은데 아직 고객이 비싸서 못 온다고요.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을 좀 한 30% 할인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370명이 아니라 400명 이렇게 꽉 채우는 거죠. 가격을 30% 할인해서 고객들이 30%가 30명이 더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닥 손해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370명이 타나 400명이 타나 400명 넘지 않으면 비행 이거 하는 기름값이나 이거는 똑같고요. 어쨌든 빈 좌석 놔두는 거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기내식 먹지 않습니까? 에이,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기내식 그거 생각해보면 비행기에서 먹으니까 그런 게 다 맛있고 우와 하고 막 이렇게 땅콩 이것도 조금 주는 것도 맛있게 먹지. 뭐 밖에서 있으면 뭐 기내식 있는 거보다 더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행 가는 기분에 더해서 기분이 업돼서 좋아지는 거지. 근데 이 기내식 한 명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쫙 이륙할 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기름값이 연료 소모가 크대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그냥 연료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 할인하는 게 그리고 꽉 채워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가격 차별이죠. 그래서 뭐냐면 나머지 가격을 할인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30명 더 올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조조 영화 그래요. 비싸게 하는 것보다 한 2명 있는 것보다 그냥 몇 명 가격 싸게 해서 아침에라도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여지를 마련하는 게 거기 보시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 1번이에요. 생산량이 증가함으로 이렇게요. 소비량이 증가함으로 긍정적이고요. 2번도 볼게요. 2번은 좀 그런데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이 가격이 민감하다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이 높으니까 가격을 낮게 해줘야 되죠.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 분배에서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부정적인 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사회적 후생 손실 같은 게 좀 더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아까 저 1급 가격차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한테 넘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뭐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는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시험 있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 할 때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냥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예제는 보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기출 볼 텐데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아니면 그냥 그 별표 하시죠. 그거 그냥 한번 보시죠.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MR = MC, MR1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MR1 = MR2 = MC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게 푸는 거 살짝 보시고 나중에 객관식 할 때 좀 더 멋있는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그 묶어팔기랑 몇 가지 그 다공정 독점해서 독점 마무리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